안녕하십니까. 어제 21일 오후 눈발이 흩날리더니 밤새 쌓일 만큼 눈이 내렸습니다. 장흥 농공단지를 지나 여기는 마을 입구입니다. 당산나무에 가서 인사하고 마을을 한번 둘러봅니다. 제가 편집하고 있는 사이 맞이한 올해는 갑진년으로 갑은 푸른색을 의미하고 진은 용을 의미하여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용은 비, 바닷물, 그리고 민물을 관장하는 모든 물의 신입니다. 용반리는 용호정 아래 용소가 있고 용마리산, 즉 용두산이 옆에 있어 마을의 지형이 용이 서려 있는 모양이라고 해서 용반리라고 합니다. 또 마을 뒤 모계장골 동쪽에 청룡골이 있고 가뭄때에는 용왕님께 기구제를 지내는 곳이 있어 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의회에 처음 소개하는 마을이 용반리여서 마음이 뻣뻣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기록에는 와리라고 하여 전라도 표준말로 지하와 마을의 줄임말인 몰이 합하여 지하몰로 부릅니다. 지화몰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후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고려시대에는 장밭이라고 해서 장전이라고 불렀다는데 장밭제가 기역산 아래에서 유치 빈째로 가는 고개인 것을 보면은 마을의 역사가 아주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을의 역사는 약 20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마을에 분포하는 고인들이 그 근거입니다. 마을 고인돌은 총 5개 그룹이 있는데 용서에는 이철원씨 밭과 이기준씨 집에, 용동에는 마을 들 가운데와 만송정터에 그리고 동막조수지 옆에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려장이라고 부르는 돌방 무덤이 있는데 이는 백제시대의 전형적인 무덤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을의 서쪽 용서마을, 당시 강가에 있던 이 무덤은 제방을 쌓을 때 일부를 사용하는 바람에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돌과 함께 거성문화의 상징 중의 하나인 선돌도 마을에 4기나 있었답니다. 선돌은 마을의 영역을 표시하거나 질병과 재난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바라는 대상물로 여겨집니다. 최근에도 이러한 풍습은 남아있어 마을 입구에 커다랗게 마을 이름을 쓴 돌비석은 거성문화의 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기는 지금 없어지고 미네미 고개 아래에 한 기, 또 한 기는 마을 해관에서 700여 미터 떨어진 평지 이종선씨 논가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랫사장으로 옮겨 놓았답니다. 해마다 정월 대보름날 새끼줄에 숯을 끼워 선돌에 삥 둘러놓고 농악을 했었답니다. 음력 정월 14일에 마을의 안녕, 풍년, 그리고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하느님께 제사하는 천제를 지냈고, 땅제에서 유래했다는 당제를 천제에 뒤이어 지냈답니다. 당곡에는 당제를 지내던 당집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흙으로 만든 말을 모셨다고 합니다. 아마 여그 만송정 왼편에 있었던 말 무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을의 중앙에 있는 선덕거리 토등에서 선돌에 금줄을 치고 범혈구를 없애기 위해 매루제를 지냈으나 이들은 모두 일제 때 폐지됩니다. 여그 만송정 앞에 있는 3개의 동그란 바위독은 심천에서 진쇠돌이라 부르던 들독인 것 같습니다. 나락 한가마니 무게인 80kg 정도의 바위를 들어 올리면 임금을 많이 주었고 못 들어 올리면 차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송정은 인천 이씨의 선조가 묵가에 나아가기 위해 수련했던 장소이다 보니 신체를 단련했던 바위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용반리는 왈이라 하여 지하몰로 불렸는데 기아집이 많아서 그렇게 불렸을 수도 있고 기아를 굽는 곳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을 뒤쪽 뒷골과 세작골에 기아를 굽둔 곳인 듯한 데서 많은 기아편이 발견되고 있고 동학혁명 때 마을이 화재를 입어 모두 소실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걸로 보아 기와를 마을 내에서 만들어 기아집이 많았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이 부유해야만 가능한 일이므로 용반 평야의 비호감 땅과 부지런한 마을 사람들의 노력이 토대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반리는 조선시대에는 지천리, 금자리, 오계리, 성자리와 장동의 만수만년리가 함께 용계방에 속하였는데, 용계방의 용이 용반에서 용계방의 계가 호계에서 온 것을 보면 두 마을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계방은 용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13년 12월 29일에 공표된 조선 종독부령 111호에 따라 용계방은 부산방과 통합되어 부산면이 됩니다. 이때 남생이가 많이 살았다는 남산골과 기역산 아래 장밭이 류양리에 편입됩니다. 고려 성종 때 조씨가 입주하였고 그 뒤 정씨가 살았다고 하는데, 이때는 마을 이름이 장밭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1747년 정묘지 기록에 나타나는 성씨는 단양 장씨, 창녕 조씨, 흥덕 장씨, 인천 이씨, 수원 백씨, 낭주 최씨, 청풍 김씨, 그리고 광주 김씨입니다. 그러다가 1910년 자흥읍지에는 단양 장씨, 창녕 조씨, 수원 백씨, 흥덕 장씨가 빠져 있고 밀양 박씨가 입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이 기록들이 자세하고 정확한 것이 아닌 것은 영광 김씨 등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초부터 조사하고 취재하고 12월 21일과 22일에 촬영하였습니다만 업로드를 이제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마을과 다르게 용반리는 장흥군에서 자체적으로 마을지를 만들어 출판한 유일한 동네입니다. 하여 제가 아는 척기 하는 것은 전부 부산 면지와 용반리 마을지인 우리의 보금자리 지하모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부해 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을 어른들께 여쭈어 봐야 하는데, 날도 춥고 해서 어른들도 기집애만 계시고 여러 번을 찾아갔는데도 마을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과 길이 엇갈리고 했습니다. 지난 1년에 걸쳐 자흥에 있는 마을 중 40편을 넘게 제작하였는데 간혹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가 뭔 연병한다고 이 짓을 하고 있을까? 몸뚱이가 게을러지면 마음도 게을러져 대급하게 잡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 해도 깡깡하게 매묻고 열심히 맹글어야 쓰겠습니다. 여느 장흥 마을들과 같이 용반리도 고려말 왜그들의 잦은 침입으로 마을이 나주와 같은 내륙으로 피난하게 되고 또 수인사은성으로 피신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류말 선초
자흥부사 황보덕은 왜그들의 등살에 당시 취소였던 관산을 포기하고 장흥읍 온도리에 중령성을 쌓았으나 이것도 별 효력이 없자 조선 건국 초기에 자흥읍성을 만듭니다. 이때부터 자흥읍 동동리와 남동리가 장흥에 취소가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피난 갔다 돌아오고 하는 사이 대부분 마을 구성원들이 계속 바뀝니다. 선조의 무능한 정치가 시작될 때는 그나마 소규모의 애구들이 출몰하여 마을에 피해가 적었다면 임진왜란 때는 삼남 중에서도 남서부 해안가의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거의 모든 자흥의 마을 사람들이 애놈에게 죽고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전장이 서울과 평양에 집중되는 시기 이전과 그 이후 장흥이 이순신 장군의 보호 아래 안정이 되자 다시 마을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면 내안리는 영광김씨와 청풍김씨가 임난 전에 이주하였고, 부산면 양초는 조양임씨가, 부산면 기동은 자흥위씨가 임난 후에 입주합니다. 용반리는 인천 이씨 이귀수님이 친동생인 자흥부사 이귀경을 만나러 왔다가 용반리의 산세가 수려하고 풍습이 순박해서 정착하여 살게 되었답니다.